자, 지금까지 이제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전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 설명을 해드렸고,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가축도 우리가 무시를 못해요. 얘가 가끔 1과목에 15점으로 나왔다가 2과목에 15점으로 가고 이러는데, 가축재해보험은 보통 1, 2과목 합쳐서 30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축도 꼭 보셔야 돼. 근데 가축 부분은 현재까지는 소 가축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액 문제도 이 과목에서 나올 때 뭐 한우나 유구나 젖소 세 가지 보험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1과목에서는 각 부분별로 나와 있는 특약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하도 수험생들이 왜 소만 내냐 그러니까 나는 돼지를 낸다면 돼지 주계약은 시험 낼 게 없잖아. 돼지 특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고 한번 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 특약은 시간 되시면 한번 봐두세요. 시간이 안 되더라도 꼭 봐두셔야 될 부분이 돼지 특약 부분. 자,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축 등이다. 자, 보험금 분담은 농업재해보험은 NH손해보험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가축재해보험은 일부 민영보험사에서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분담이라는 것은 만약에 공제계약이나 다른 보험에 들어있다면 이 가축재해보험을 우리 옛날에는 실비보험 가지고 한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실비보험을 여러 군데 넣어놓고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한 1년 그냥 생활비가 생기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비보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각 보험에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의 보험금을 가지고 여러 개가 전부 안분해서 비례보상하도록 바꿨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한 가축에 대해서 공제계약에도 들어있고 가축재해보험에도 들어있다. 그러면 이 가축이 폐사를 했을 때 공제에서도 주고 여기서 주고 분담해서 준다 하는 내용. 자, 대위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재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가 대위권이다. 자, 제조달가액은 보험의 목적과 똑같은 동형, 동질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소요되는 금액이 제조달가액이다. 이익률은 여러분들 한번 봐두세요. 5점으로 나오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자, 비육돈. 사육이 다 끝난 비육돈 100kg의 기준으로 이익률을 정하는데요. 이 비육돈 100kg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가격을 비육돈 100kg 가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익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한 이익률이 16.5%
미만이라면 이익률은 16.5%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비육돈 100kg 가격이 100만 원. 경영비가 90만 원 들어갔어. 얘의 이익률은 몇 프로? 예? 16.5%지. 왜? 100만 원에서 100 마이너스 90 하면 0.1이 돼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잖아. 이것을 16.5% 미만이면 16.5%를 이익률로 한다는 이야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소도체결함은 죽어서까지도 보장받는 고귀한 소요. 소도체는 말 그대로 도축된 소의 몸체가 손해를 봤을 때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소도체결함 보장은 도축장에서 소가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나타난 소, 도체의 결함, 근염이나 근수종이나 근육제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의 경락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게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이다. 자, 축산휴지는 돼지보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축산업이 우리가 주계약이나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주계약이나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축산업을 휴지, 즉 축산업을 쉬게 됐을 때 쉬게 되는 것을 축산유지라고 하고, 축산유지 손해라는 건 쉬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축산유지 손해라고 그러는데, 대지 축산유지위험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축산업을 쉬는 사이에 생긴 손해까지도 보장하는 특약이다 그랬죠. 자, 다음에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축산에 있는 많은 정기적 장치가 파손되어서 온도 변화로 봄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한다. 자, 돼지 질병 TGE, 돼지 전염성 유장병, PED, 돼지 유행성 설사병, 그리고 한 가지 더, 로타바이러스, 세 가지를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을 해줬죠. 자, 다음에 가축 계열화 사업 그냥 넘어가도 되고, 소고기 이력제도.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 처리,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수의사 처방제, 돼지뿐만이 아니라 가축 의약품의 남용으로 인해서 어떤 가축 내 약품의 잔류나 항성제의 내성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동물약품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 동물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의사 처방제다. 이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가축 재보험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 사업 대상자가 있었죠.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마찬가지 가축 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가 있어요. 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가입 가능 축종이 16종이 있어. 16종인데, 자, 한번 여러분들 복수. 자, 대가축, 가금류,
기타 가축으로 여러분들 보자 그랬죠. 대가축은 가금은 날개 달린 거 그래. 닭, 오리, 다음에 거의, 타조, 다음에 이렇게 해서 8개. 닭, 오리, 다음에 큰 놈, 덩치가 큰 거, 거의, 타조, 다음에 메추리하고 꽁. 그 메추리가 꽁 새끼 아닌가요? 다른가요? 완전 다릅니까? 예, 예. 메추리 꽁은 우리가 까투리다. 예, 예, 예. 까투리. 나는 근데 왜 꼭 메추리가 꽁 새끼라는 생각이 들지? 꽁 암놈을 까투리라. 까투리. 그리고 꽁 신놈을 장기라. 장기라 그러고. 안상도 아, 근데 아무튼 내가 좀 그래. 자, 그 다음에 칠면조, 관상조. 얘들이 가금, 팔조. 기타 가축은 사양, 오토꿀, 사슴, 양, 오소리, 토끼, 꿀벌. 이래서 총 16종이 가축 재보험 대상 가축이고요. 사육시설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나 또 그와 관련된 건물들, 얘들을 가축 사육시설이라고 한다. 자, 가축 재보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정부 지원 요건을 보면 어떤 가축 사육자에게 지원을 해주냐. 먼저 축산법이나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로서 농업경영체법에 따라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단,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 제외 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 그건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올해 지금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 허가 대상 가축, 다음에 등록 대상 가축, 다음에 등록 제외 가축이 있는데 우리는 허가 대상하고 등록 대상만 봐놓게. 자, 허가 대상은 일단 4개 축종, 4개 축종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골에서 민원이 제일 시끄러운 축종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소 축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돼지 축사는 더 큰 난리가 나고, 닭 키우는 게사도 난리고, 오리 키우는 덕사도 난리고. 나는 요즘 사육시설이 좋아져 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에 무창돈사로 키우고 전부 안개 분무시설을 갖춰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들이 낡아가지고 다 이제 돼지를 안 키운다. 이러면 100% 돼지고기는 수입에다 먹어야 돼. 큰일이에요. 뭐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같이 하니까 이야기인데 본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돼지 키우는. 돼지 3천두 기준으로 100억 갑니다. 허가받은 건물 3천두 기준으로 100억 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사람만 논하고 있어.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이게 그래요. 지금 돈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악취나
그 축분 처리 이게 문제인데 옛날 돈사는 그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돈사 그러면 옛날 대지막 생각해갖고 무조건 더럽다. 근데 요즘 돈사는 허가 기준에 그게 딱 나와 있어. 창업 무창 돈사라고 안개 분무시설 설치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실형조치 2번 해서 안 되면 허가 취소. 아무튼 문제예요. 자, 허가 대상은 소, 돼지, 다음에 닭, 오리. 얘들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다 받냐? 그러진 않고 50제곱미터 초과시 뭐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15평이죠. 50제곱미터면 그러죠. 집에서 그냥 쬐깐하게 소 한 마리 키운 것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등록대상은 4개 축종 중에서 4개 축종,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거기다가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공 7개 축종 얘들은 등록만 하면 돼. 허가하고 등록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등록이 훨씬 더 쉬워. 그냥 나 키우고 있습니다 하고 등록만 하면 돼. 허가는 키워도 좋다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다음에 등록 제외 대상은 12개인데 그냥 한번 보시고 일단 허가 대상하고 등록 대상 나는 간단히 5점짜리 문제로 나오면 허가 대상 축종 및 사육시설 면적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이 정도로 나오면 5점. 허가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대상 면적은 50제곱미터 초과. 했을 때 허가 받는다. 그쯤 해두시고요. 자, 축사는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데 주택 이렇게 딱 표기가 돼 있어. 건축물의 용도가. 그러면 지원 안 되겠지. 왜? 그 밑에 나오잖아.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용도 시 정부 지원에서 제외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보면 동식물 관련 시설로 나옵니다. 축사는. 큰 대분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고 다음에 축사, 돈사, 개사, 덕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사육가축이 없으면 축사 가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어. 근데 어떤 전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사육가축이 없어졌다 이 말은 뭔 말? 돼지 10병이 와가지고 전부 다 소거해라 하니까 전부 살처분하고 그러고 나서 축사가 비어있어. 그래도 그때는 축사보험에 들어주겠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는 정부 지원도 제외하겠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정부 지원 범위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에 순보험료에 50%를 지원해 줬죠. 가축재해보험도 산출된 보험료에 50%를 지원합니다.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데 개인이나 법인 별로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얼마냐? 최대 지원 한도가 5천만 원. 만약 보험료가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계약자가 얼마 내야 돼? 7천만 원. 만약 보험료가 9,5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계약자가 얼마 내야 돼? 에이? 5천은 무조건 5천만 원이 아니잖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데 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여기는 50% 지원하니까 4,250만 원을 계약자가 내야지. 4,750만 원. 예? 비가 오니까 내가 조금 이상했지. 자, 정부 지원 보험료 일단 가축재해보험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개인이나 법인별로 최대 지원 한도액은 5천만 원이다. 자, 그런데 말이란 축적은 좀 특이해요. 말은 개별 가입 품목이죠. 한 마리 한 마리 가입을 해. 그래서 말은 보험 가입 금액의 4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말은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 4천만 원을 추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액의 0.7%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70%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해서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요.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가 6천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5점짜리 문제로 정부 지원 보험료는 얼마냐? 자, 요율은 1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면 되겠지. 4천만 원까지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니까. 자, 플러스 4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얘는 70%만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4천만 원 곱하기 0.5는 얘는 2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의 70%면 1,400만 원에 70만 원. 그래서 270만 원이 정부 지원 보험료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말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107페이지 보험 목적물 축산법으로 정한 보험 목적물의 가축은 거의 대부분 축산법 시행령으로는 2개 있다 그랬죠. 토끼, 꿀벌. 다음에 농식품부 고시로는 오소리, 관상조. 오소리, 관상조. 그것만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에 보험가입 단위입니다.
가축 재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이나 축사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가축이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종모우하고 말은 한 마리 한 마리 가입을 하는 개별 가입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소가 가축 재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이라 그랬죠. 1년. 근데 이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집에 소가 20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마리가 내일 모레 도축장으로 나가야 돼. 근데 그놈까지 1년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축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놓았어요. 그래서 성별이나 축종을 구분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구분해서 할 때는 소 이력제 현황의 80% 이상, 구분하지 않고 가입할 때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할 때 포괄 가입으로 간주해 준다 그랬어.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일단은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자,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구분했을 때는 80% 이상 가입했을 때 포괄 가입으로 간주한다. 그거 뭐 오래 들어온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축종별 가입 대상 형태 및 지원 비율 그래갖고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종모우하고 말만 개별 가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포괄 가입이죠. 자, 그리고 소 부분 한우 유구 조서 밑에 한번 봐보게요. 생후 15일령 이상 13세 미만, 얘는 뭐냐면 소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태어나서 14일째까지는 보험 가입 안 돼. 왜? 그때는 송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15일째 되는 날부터 13세 미만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타 가축에서 사슴은 만 2개월 이상, 양은 만 3개월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한다. 자, 다음 보험 판매 기간인데요. 가축재보험은 연중 판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해가지고 두 가지는 판매를 중지할 수가 있어요. 신규 가입 사업자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는 판매를 제한할 수가 있어.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제한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장하고 협의해야 된다.